함수 fx는 x세제곱 빼기 3px제곱 플러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 pq의 모든 순서상 p, q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요. 가조건은 함수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5개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조건 나는요. 닫힌 구간 -1,1에서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과 닫힌 구간 -2,2에서 똑같은 함수죠.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f의 프라임 x를 구해야 하고요. 요거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p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3x로 묶어주시면 x-2p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p가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2p는 양수가 되니까 x = 0과 x = 2p 중에는 2p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2p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의 x좌표가 x는 0 되는 거고 극소가 되는 점의 x좌표가 x는 2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을 보시면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실수 a의 값이 5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진 그래프를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서 위로 올린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요. 요 부분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때에는 극소값이 2개, 그 다음 극대값이 하나에서 극대 극소의 개수는 총 3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축이 어디에 놓여야 할까요? 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다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x축은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x축이 놓여야 돼요.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볼록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극소값이 하나, 둘, 3개가 생기고요. 극대값은 여기 하나, 2개가 생겨서 극대 극소의 총합이 5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대값은 x축 위쪽에 놓여야 되고요. 극소값은 x축 아래쪽에 놓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f의 0을 먼저 구해보면요. f의 0은 q입니다. 근데 q는 자연수니까 이건 뭐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극소값은 f의 2p가 됩니다. 그래서 2p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8p의 세제곱 마이너스 12p의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p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q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요거 정리해 주시면 q가 4p 세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요 조건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나 조건 때문에 아마 고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나 조건은요,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극소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이 있죠.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2p에서의 함수값이 얘였으니까 이 x에다가 2p가 아닌 다른 값을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우변 fx 이퀄해서 요 우변과 얘가 똑같아지는 x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q는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4p 세제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얘는 이퀄 얘다 라고 방정식을 만드신 다음에 QQ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넘겨서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시면 x 플러스 p가 인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p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x는 마이너스 p는 x 이퀄 0에서 이 거리가 p인 거죠. p. 그죠? 그런데 여기는 거리가 p가 되는 점은 여기가 이제 2p니까 여기 중간 어디쯤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바로 x가 p가 되는 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에서의 함수값은 x는 마이너스 p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라는 것인데요. 자, 극대가 되는 x는 이퀄 0이라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다 함수값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극대값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왼쪽에서 함수값이 작아지는 정도가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작아지는 정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왼쪽으로 똑같은 간격, 오른쪽으로 똑같은 간격 p만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함수값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지만 오른쪽은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막 그린 그래프라 그냥 보기에는 간격이 일정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게 좀 정확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그린 그래프인데,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x가 0인 지점이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p인 지점, 요 점이 2p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2p일 때와 마이너스 p일 때 함수값이 똑같죠? 그러면 p라는 지점은 여기니까 그때 함수값은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 이제 왼쪽으로 p만큼 x값이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함수값이 이만큼 떨어지는데, 오른쪽은요 p만큼 x값이 증가해도 함수값이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x값이 p만큼 증가해야 여기까지 쭉 떨어져서 요때와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3차 함수는 극대가 되는 지점, 즉 x 이퀄 0이라는 요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함수값이 감소하는 속도가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p가 1인 경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면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점, 여기가 0인 점, 여기가 1인 점, 여기가 2인 점이 돼요. 그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은 여기서 또 요만큼 더 간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 될 텐데, 그 지점까지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여기 정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x축이 아까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극대와 극소 중간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요, x축 아래쪽을 접어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접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쯤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접혀져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그 극대값은 요거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최대값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구간의 양 끝점, 즉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요 극대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최대값은 극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최대값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극대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얘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두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이 서로 달라요.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좀 더 강조해서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때는 요 극대값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얘보다 더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P가 1인 경우에는요, 절대로 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그 자연수의 순서상 PQ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P가 2인 경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P가 2인 경우부터는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자, 아예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P가 만약에 2가 된다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보면 돼요. 그럼 요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중간에서는 극대값을 하나만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 다음에 1은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요. 그죠? 여기가 좀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극대값 하나만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P가 2보다 더 큰 값을 갖더라도 이 그래프 전체 개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P가 2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면 X는 1과 X는 2가 되는 지점이 여기 어디쯤 요렇게 X는 1이 자리를 잡을 거고요. X는 2는 여기쯤 요렇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자리를 잡을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디쯤 요렇게 자리를 잡을 텐데 보시다시피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요. 요 중간에서는 극대값 하나만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극대값 하나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면요. 그냥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그 다음에 중간에 1이 되는 지점이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는 지점이 여기 어디쯤 자리를 잡을 거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이 X축은 극대값과 극소값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X값이 여기에 X축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본다면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 되냐 하면요. 접어서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접어서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서 접어서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이 와중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려면요. 말이 안 된다. 자,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럴 때에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두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될 거냐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이요. 여기 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있죠. 요거과 그 다음에 요 극대값의 딱 정중앙점 거기에 X축이 딱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면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뭘 볼 수가 있죠?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접어서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접어서 올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극대값과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이제 접어서 올리는데 여기서 접어서 올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극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최대값도 보시면 여기 극대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값이 극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당연히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 x축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되면요, 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극대값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최대값도 극대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마이너스 2에서의 y는 절대값 fx의 함수값이 요 극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 조건이 만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fx가 x의 세제곱 빼기 3px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f의 마이너스 2 값은요, x축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f-2 값은 음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p가 되나요? 그 다음 플러스 q가 되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절대값 f의 마이너스 2 값이니까 얘가 음수인 걸 알고 있다라면 절대값을 붙이면 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p 마이너스 q 플러스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이 이 극대값 있죠? 극대값은 f의 0입니다. f의 0은 q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q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만 나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12p 플러스 8이 2q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q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6p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래야만 나 조건이 만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q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4p 세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p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은 항상 25보다 커요. 왜냐하면 p가 2일 때만 하더라도 얘는 8, 4, 3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q는 25까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냥 q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q가 몇 개 존재하는가 보는 거예요. p가 equal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12, 16이니까 16보다는 q가 더 크고 그 다음에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q는 16부터 25니까 총 10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 q의 순서상도 2,16부터 2,25까지 10개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p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p가 3일 때에는 이게 이제 3, 6, 18에 22가 되니까 22보다는 q가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q 값은 22, 23, 24, 25 그래서 총 4개가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p, q의 순서상도 3,22부터 3,25까지 4개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 p가 equal 4인 경우를 보시면요,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28이 돼요. 그래서 q는 2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쪽은 무조건 25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q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P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28보다 더 큰 값이 이쪽에 온다면 이걸 만족하는 Q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는 4 이후로는 우리가 찾는 P, Q 순서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가 2일 때 10개, P가 3일 때 4개 해가지고 가와 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 순서쌍 P, Q는 총 14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